2013년 7월 지바현 모라바시에서 여고생이 한 명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실종 77일 후 70대의 남성에 의해 여고생이 발견이 되죠. 여고생은 이 작은 신사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고생이 집에서 불과 4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의 신사였죠. 당시 여고생을 발견한 남성의 말에 의하면 후석거리는 머리카락과 지저분해 보이는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신사 안에 누워있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여학생은 다행히 눈에 띄는 상처는 없었고 비교적 좋은 몸 상태였다고 하죠. 그러나 몸 상태와는 다르게 여고생의 정신은 굉장히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도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말이죠. 발견 당시 수사관의 물음에도 여고생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고개를 흔들거나 끄덕이는 정도로만 의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수사관이 신사에서 계속 혼자 지냈냐는 물음에 여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고 왜 그 신사에 있었냐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신사는 보는 것과 같이 아주 작았고 신사 안에는 어떠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여고생의 휴대폰은 외딴 곳에 버려져 있었으며 이곳은 배변을 처리할 장소도 없었죠. 주변에서 배변은 발견이 되지도 않았고 신사 뒤편에 귤나무가 있었지만 실종은 7월, 발견은 9월로 일본 귤 수확 시기가 10월 초순에서 1월 하순인 점을 본다면 실종 기간 동안 먹을 수 있었던 귤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종 당시 여고생은 1,500엔, 하나로 16,000원 상당의 돈밖에 없었고 학교 농원에서 수확한 토마토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죠. 만약 여학생이 지저분한 교복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했거나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거나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면 분명히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지저분한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고생의 대답대로 혼자서 신사에서 생활했다면 이 작은 신사에서 77일간 대체 어떻게 생존을 했냐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문에 이 사건은 많은 루머와 괴담이 붙게 됩니다. 카미카쿠시, 일본에는 카미카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로 행방불명이라고 번역이 되나 카미카쿠시는 행방불명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람이 사라졌다가 아닌 아이나 여성을 신이 감추었다 또는 데려갔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과거에는 실종자들을 찾는 것이 매우 힘들어 신이 실종자들을 자신들이 사는 세계로 데려갔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영화인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 또한 원제는 센과 치로의 카미카쿠시로 행방불명의 의미보다 영화 속 내용처럼 신들의 세계가 기억을 잃고 본래의 자신을 잊어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 사건에 카미카쿠시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 여학생이 하필 신사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작은 신사에서 77일이나 살았다는 여고생이 약간 마른 것을 빼면 몸 상태가 비교적 정상이라는 점, 그런데 또 정신은 굉장히 불안한 점, 이런 점들이 카미카쿠시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신 또는 요괴, 귀신에게 끌려가 그들의 세계에 갔다가 기억을 잊어버리고 77일 만에 신사로 돌아온 것은 아닐까 라는 괴담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이 사건을 보며 타임슬립은 아닐까, 남자친구 집에 있다가 다툰 후 홀로 나온 것은 아닐까 라는 루머들 또한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런 괴담들과 루머들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만 보아도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고생이 실종이 된 날은 2013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여고생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15시에 이 역에서 하차했습니다. 그 모습이 역에 있었던 CCTV에 찍혔죠. 그리고 여고생은 실종이 됩니다. 다음날인 7월 12일 부모님은 여고생이 집에 오지 않자 일단 학교에 쉰다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7월 13일 여고생을 찾아보지만 여고생을 찾지 못하고 다시 학교에 쉰다는 연락을 넣습니다. 8월 6일 경찰이 탐문 조사를 시작합니다. 8월 7일 수사가 공개 수사로 전환되며 31명이 뭉쳐다니는 체제로 뒷산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8월 9일 17시 경찰이 수색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9월 26일 집에서 400m 떨어진 작은 신사에서 여고생을 발견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것이죠. 일단 여고생이 실종이 된 날은 7월 12일이었는데 경찰들의 탐문 조사는 8월 6일에 시작이 됩니다. 실종 사건임에도 너무 늦은 시작이었죠. 그런데 또 수색 종료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8월 6일에 탐문 조사를 시작으로 8월 9일에 수색이 종료되었으니까 말이죠. 수색 기간은 단 3일에 불과했습니다. 인원수를 줄이거나 방법을 바꾸는 시기라면 몰라도 중단하기에는 수색 기간이 너무 짧았죠. 그리고 9월 26일 신사에서 발견된 여고생에게 들을 수 있었던 답은 사건에 연루됐냐는 물음에 고개를 저었다는 것, 계속 신사에 있었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 실종 기간 동안 혼자 있었다는 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죠. 즉 학교 후 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신사로 향해 그곳에 홀로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들은 경찰들은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여고생의 답변을 통해 가출을 하여 노숙 생활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확실히 첫 시작은 가출
가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77일간 이 작은 신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고생이 입을 열지 않는 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으니 사람들은 이제 이 여고생이 왜 가출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가출을 한 여고생이 굳이 간 곳이 집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신사였다. 경찰 조사는 늦게 시작이 되어 이상하게 빠르게 종료가 되었다. 발견된 여고생은 가출 사유를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언가 감춰져 있을 것 같은 이 수상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며 이 상황들이 모두 부합이 되는 가출 사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들 중 이 모든 게 부합이 되는 가출 사유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부모가 사이비 종교와 관계가 있다면 일련의 과정들이 얼추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사이비 종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그 사이비 종교는 그 당시 해당 지역에 상당히 퍼져 있었으며 가출한 여고생은 부모에 의해 종교를 강요받고 있었거나 종교의 2세로 태어났다는 것. 그 종교가 너무 싫었고 그 사이비 종교의 신과 교리를 믿으라며 억압받던 여고생은 가출을 해 일본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신사로 갔던 것이며 마치 보여주기식 같던 경찰의 늦은 수색과 빠른 수색 종료 또한 경찰 내부에도 그 사이비 종교가 퍼져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왠지 가능해 보인다는 것. 그리고 발견된 여고생이 말을 아낀 것 또한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단 발견이 되어 그 종교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체념을 하여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신기하게도 이 이상함이 가득하던 사건에 사이비 종교를 대입하자 은근히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 지바연에는 통일교가 있었죠. 이런 추론이 퍼지는 가운데 하필 지바연에 통일교가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이런 말이 퍼지게 됩니다. 이 여고생은 통일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통일교 2세라는 소문 말이죠. 그리고 그에 관련한 기사 또한 실리게 됩니다.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현재 검색이 되는 기사는 야야일간 컬트신문이라는 곳에서 쓴 기사 하나뿐으로 다른 기사는 나오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신뢰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교의 2세로 태어나 가출을 해 일본의 신에게 도움을 받고자 신사를 찾아갔다는 말 또한 루머일 가능성이 꽤나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까지 이 여고생의 근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여러 추론과 루머, 괴담들에 휩싸여 있으며 정확한 진실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고생 실종 사건으로 시작해 여고생이 무사히 발견되며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 사건이지만 무언가 시원하지 않은 어떤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 같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